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스털링 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증기 기관에 대해서 스팀 엔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기 기관은 이제 보통 랭킨 순환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랭킨은 이 아일랜드의 과학자 윌리엄 랭킨의 이름을 따서 랭킨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증기기관은 현재에도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 뭐 태양발전소, 핵발전소에서 주로 사용되는 순환 과정이고 대부분 터빈을 이용을 해서 발전하는 건 다 랭킨, 대부분 다 랭킨 순환입니다. 뭐 화력 발전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쓰겠고, 그다음에 태양 발전은 태양, 그다음에 핵 발전소는 이제 우라늄의 핵융합 등이 이 고열원의 역할을 이제 해주고, 기본적인 구조는 이제 보일러가 있고, 그다음에 터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컨덴서라고 하는 이제 압축기가 있습니다. 압축기는 컨덴서는 뭐냐면 이제 기체 상태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주는 주는 장치다. 그게 이제 컨덴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펌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연료가 보일러에게 열을 공급을 하면 이 물을 우리가 이제 수증기로 변환을 해서 이 수증기를 터빈을 통해서 이제 터빈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이때 작업 물질은 이산기체가 아니라 그냥 물이죠. 그래서 물이 기체로 증기로 변하는, 그리고 이제 증기가 다시 물로 변하는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체를 액체로 이렇게 응축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PV 다이어그램, 압력과 부피 다이어그램에서 요 이제 랭킨 순환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상태 1에서 요 상태 컨덴서에서 이제 응축된 물이 펌프를 통해서 이제 지금 요 순환 과정을 보기 전에 이 점선을 보면 이 점선 왼쪽은 물의 상태고, 요 오른쪽에 있는 점선 오른쪽은 이제 증기의 상태고, 그 점선 사이는 이제 물과 증기가 혼존하는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상태에서 펌프를 통해서 보일러 쪽으로 이제 쭉 이제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에서 물을 갖다가 끓여가지고 이제 기체 상태로 이렇게 보내주게 되고, 터빈이 이 기체 상태로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단열 팽창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열 팽창된 놈이 이제 압력이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컨덴서에서 요 일부 이제 컨덴서로 오기 전에 기체하고 기체가 이제 액체로 일부 변했지만 이걸 더 추가적으로 더 압축을 해서 완전히 물 상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순환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 주는. 그래서 지금 1과 2의 상태는 물의 상태, 그다음에 상태 3은 그 증기의 상태, 그다음에 요 컨덴서로 들어오기 직전에 단열 팽창, 터빈을 통해서 단열 팽창된 놈은 이제 물과 증기가 이제 혼합된 상태고, 그 놈을 더 응축을 시켜서 물로 만드는 이러한 과정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1에서 2로 올라가는 상태는 이제 펌프를 통해서 1에서 2로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는 이제 1에 있는 상태를 고압으로 이렇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보일러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그리고 이제 보일러에서 2에서 3으로 가는 상태에서는 일정한 압력하에서 이놈은 이제 압축을 쭉 시켜요. 이제 압축을 일정한 압력하에서, 압력은 일정하고 압력하에서 압축된 물을 끓는 점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기체 상태로 만드는 동안에 여기 보일러에 이제 열이 이렇게 공급됩니다. Q 하이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이 과정은 이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물에서 기체로 페이즈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4로 가는 상태, 3에서 4로 가는 상태는 이 증기가 단열 팽창을 이렇게 하면서 터빈이 이제 시스템이 외부에 이제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의 압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증기가 원래의 압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물과 증기가 이렇게 공존하는 상태고, 요 놈을 갖다가 물과 증기가 공존하는 상태를 컨덴서를 통해서 더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더 압축을 쭉
이렇게 시켜가지고 볼륨을 부분적으로 응축된 물과 증기를 더 이렇게 응축을 시켜가지고 이제 물의 상태로, 물의 상태로 이제 만드는 거죠. 팽창된 이제 물의 상태로 만들고 일부 여기 그 응축을 시키면서 이제 버려진 열이 수증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그래서 QC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보일러는 고열원하고 이제 고열원 하이 템퍼러처하고 열 접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일러로 이제 열이 유입이 되고, 컨덴서는 이제 열이 나가는 놈은 이제 저열원하고 이게 접촉이 돼 있죠. 저열원은 주로 이제 물, 공기 이런 놈 이제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놈하고 이제 접촉이 돼 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랭킨 사이클을 따르는 뉴클리어 파워 플랜트 핵발전소를 나타내주는 요 사이트를 가시면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뉴클리어 리액터가 이제 그 보일러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 컨덴서는 증기를 물로 만들어주는, 압축시켜서 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고, 터빈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이렇게 발생을 해서 우리 이제 가정에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요게 다 이제 전기기관 랭킨 순환을 따르게 되는 과정이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펌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펌프를 통해서 압축된 물을 더 이제 압축을 시켜서 그놈을 이제 수증기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보일러를 통해서 열이 공급돼 가지고 이 기체가 물에서 이제 기체로 이제 팽창을 하게 되고, 터빈을 통해서 얘가 이제 증기가 단열 팽창을 하면서 일부 물과 수증기가 섞인 상태로 되고, 그놈을 더 이제 컨덴서 압축을 통해서 물로 만들고, 요 과정에서 이제 열이 이제 방출되는 이러한 사이클을 우리가 이제 랭킨 순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엔탈피의 개념, 엔탈피라고 하는 거는 U 플러스 PV인데 사실은 이건 이제 전체 토탈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요 1의 상태의 엔탈피를 H1, 2 상태의 엔탈피를 뭐 H2, 3 상태의 엔탈피를 뭐 H3, 그 다음에 요 4 상태의 엔탈피를 H4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면, 우리가 1에서 2로 가는 과정, 펌프의 역할이죠.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 이 펌프의 한 일은 이 엔탈피 H1의 토탈 에너지에다가 펌프의 한 일을 더해가지고 요 이 지점에서의 엔탈피로 변환이 돼요. 다시 말해서 H2는 W 펌프 더하기 H1 이렇게 되니까 W 펌프는 H2 빼기 H1 이렇게 되는 거죠. 펌프에 가해진 일, 펌프의 한 일은 그 둘 사이의 엔탈피의 변화량, 요 1의 상태하고 2라는 상태의 엔탈피의 변화량이고, 요거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는 요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 외부와의 열 출입이 없는 아주 거의 단열의 의미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고열원에서 이제 열이 유입이 되잖아요. 이 열이 유입이 되게 되면 이 유입된 열은 이 상태에서의 엔탈피에다가 열이 유입이 돼서 증기 상태의 엔탈피가 되니까 슈퍼히티드 스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최고로 가열된 스팀 증기에서의 엔탈피는 들어온 열 더하기 요 지점에서의 엔탈피가 이제 압축된 물, 그래서 compressed water 이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Q2는 뭐냐면 H3 3 상태에서의 엔탈피 빼기 2 상태에서의 엔탈피, 이게 다 플러스의 양으로 계산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에서 4로 갈 때는 이제 단열 팽창을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때 단열 팽창을 하면서 터빈이 한 일, 그러니까 터빈이 한 일은 3에서의 엔탈피가 터빈이 한 일 더하기 4에서의 엔탈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터빈이 한 일은, 그러니까 3에서의 엔탈피,
3에서의 엔탈피가 터빈이 한 일 더하기 4에서의 엔탈피,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될 테니까, 그래서 W 터빈은 3에서의 엔탈피 빼기 4에서의 엔탈피,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는 이제 단열 팽창을 해가지고 W 터빈은 H3 빼기 H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4에서부터 1로는 이제 컨덴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컨덴서에서 방출된 열, 요 4에서 4 상태에서 만들어진 엔탈피는, 엔탈피의 일부는 열로 방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첫 번째 상태, 압축된 상태의 물의 엔탈피로 변환이 됩니다. 로 바뀝니다. 그래서 H4는 Q out 더하기 H1. 그래서 혹은 뭐 Q out은 H4 빼기 H1 이런 상태로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밸런스와 관련된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순환하는 과정 동안에 에너지 밸런스는 Q인, 그러니까 들어온 놈 빼기 나온 열, 들어온 열 빼기 나온 열은 터빈이 한 일 빼기 펌프가 받은 일하고 같게 될 테고, 그 놈이 이제 W net, 한 순환 과정 동안에 이 시스템이 한 R자 일은 터빈이 한 일에서 펌프가 받은 일이 R자 일이 됩니다. 그 R자 일이 요 이제 그 Q인과 Qout의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효율, 이 랭킨 기간의 열 효율을 계산을 해주면, 랭킨 기간의 열 효율은 들어온 열과 이게 열을 이렇게 공급을 한 놈, 인풋이 이렇게 되고,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터빈이 한 일, 그게 이제 열 효율이 되는 거죠. 들어온 놈 열을 얼마만큼 받아서 얼마만큼의 일을 했는지, 이게 100%다 들어온 열이 다 그 터빈이 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에타 열 효율은 Q인분의 W 넷이고, W 넷은 뭐냐면 Q인 빼기 Qout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Q인분의 Q인 마이너스 Qout이 되니까 얘는 1 빼기 Q인분의 Qout이 되고, Q인에 해당되는 건 엔탈피로 나타내주면 H3 빼기 H2, Qout은 H4 빼기 H1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엔탈피로 나타내주면 요게 이제 이상적인 증기 기관의 열 효율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증기 기관의 열 효율은 사실은 이놈을 이제 PV 다이어그램을 TS 다이어그램으로 써주면, 기본적으로는 이놈을 이제 열이 엔트로피의 변화는 뭐냐면, 이제 열이 유입이 되면 엔트로피가 일반적으로 2, 3 과정에서는 엔트로피가 증가를 할 테고, 그 다음에 3, 4 과정은 이제 단열 과정이잖아요. 단열 팽창이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없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4에서부터 1로 가는 과정에서 열이 방출이 되니까 엔트로피가 좀 감소를 할 테고, 여기 1에서 2로 가는 과정에서도 엔트로피는 증가를 합니다. 그죠?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증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1에서부터 2로 가는 과정은 지금 제가 아까 계산을 할 때 그냥 모든 놈을 다 무시하면, 뭐 마찰, 물의 유체의 마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해가지고 근사적으로 얘가 펌프의 일을 했다는 거는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만 본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다는 가정을 했으니까, 열 출입이 없으니까 요 1에서 2로 가는 과정도 이제 거의 근사적으로 단열 과정. 1에서 2로 갈 때는 그 템퍼러처는 변하는데 온도는 증가하는데 엔트로피 변화량은 없게 되고, 요 3에서부터 4로 가는 과정도 템퍼러처는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엔트로피의 변화는 없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2에서 3으로 가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그냥 엔트로피가 이렇게 2에서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데, 그 중간의 과정을 이렇게 그냥 엔트로피가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가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도 이제 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일정한 템퍼러처에서 엔트로피가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으로 나눈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4에서 1로 가는 과정은 이제 온도는 안 변하고, 온도는
안 변하고 물과 이제 스팀 상태, 스팀 상태에서 이제 온도는 안 변하고 이제 엔트로피가 이렇게 감소하는 과정. 이러한 과정으로 나눴는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증기기관의 효율이고 사실은 증기기관을 하면서 유체가 이렇게 관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면 유체에서 나타나주는 여러 가지 마찰의 효과,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TS 다이어그램, 온도하고 엔트로피의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게 실제 증기기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은 그냥 그래서 보통 증기기관 할 때는 TS 다이어그램 잘 안 보여주는데 이제 요 과정을 따르는 PV 다이어그램을 따르는 TS 다이어그램은 계략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따른다.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 지금 3, 4 과정은 단열 팽창, 여기 1, 2 과정도 우리가 이제 단열적으로 펌프에서 일이 공급되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이제 열 출입이 없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타낸 거라는 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엔탈피를 보면 엔탈피는 H는 U 플러스 PV고 요 놈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DH는 DU 플러스 PDV 플러스 VDP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DU 더하기 PDV는 이게 DQ죠. 그러니까 열량의 변화량. 그게 이제 DQ는 이게 연력학 제1법칙. DQ는 DU 플러스 PDV가 되고 이 DQ를 엔트로피로 나타내주면 DQ는 TDS 이렇게 되니까 요놈은 TDS 플러스 VDP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은 뭐 압력과 부피가 다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주면 DH는 TDS 더하기 VDP 이렇게 되고 요 1, 2 과정만 그냥 살펴보면 1, 2 과정에서는 우리가 열 출입이 없다. 요 과정에서는 열 출입이 없는 단열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단열 과정이 되게 되면 DQ가 0이니까 엔트로피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엔탈피 변화량은 DH는 VD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H, DH는 VDP가 되고 1에서 2로 가는 과정이니까 델타 H의 의미는 H2 빼기 H1 그 다음에 델타 P12는 P2 빼기 P1 그러니까 압력이 두 번째 나중 상태의 압력에서 첫 번째 상태의 압력을 빼준 이러한 관계식을 이제 만족을 해야 될 텐데 보통 이제 액체의 경우에 이 압력 변화는 기체하고는 이 압력 변화는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적인 증기기관의 열 효율은 이제 엔탈피로 나타내주면 에타는 1 마이너스 H3 빼기 H2 지금 이 분모가 요 위쪽에서 상태 2하고 상태 3에서의 엔탈피 변화량분의 요 낮은 온도 상태에서 압력 상태에서 엔탈피의 변화량 H4 빼기 H1 그래서 1 빼기 여기에서의 엔탈피 변화량분의 여기에서의 엔탈피 변화량 이렇게 나타내 줬는데 이때 이제 H3 빼기 H2 요 이제 H2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1이라고 하는 상태하고 2라고 하는 상태의 엔탈피는 요만큼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요 V 곱하기 델타 P2 이 압력 변화가 무지무지 작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H2는 이제 H1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증기기관의 열 효율은 보통 이제 H3 빼기 H2라고 쓰기도 하고 요 이제 압력 변화가 굉장히 V 델타 P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그냥 H2 자리에 이렇게 이제 H1을 놓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그 이상적인 증기기관의 효율을 나타내 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뭐 복잡한 내용은 증기기관이 구체적으로는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